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저번 주에 국가보훈부에서 보도 자료로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상군경 버스 모임을 월 10만 원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그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언론에서 이와 관련된 뉴스를 다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설명 자료를 다시 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지 영상 도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또 다른 내용으로 계속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슈 해설의 주제는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말 기쁜 감정적 파장 그리고 진한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주 뜨거운 정책 변화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헌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던 무제한 혜택에 어느 날 갑자기 한도가 설정된다면 어떨까요? 차가운 통계 수치와 헌신의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현장,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 규정 개정안 논란을 지금부터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80대 고령 유공자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신 당혹감입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직접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게 가장 빠르겠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아니, 내가 매일같이 쑤시는 무릎 치료 받으러 재활병원 가는 버스비에 갑자기 상한선이 생겼다고 하네. 평생 국가를 위해 바친 내 청춘과 희생에도 월 한도액이라는 게 있었던가? 여러분, 이 깊은 당혹감이 느껴지시나요? 유공자분들에게 이 소식은 그냥 교통비 조금 더 든다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국가가 무제한으로 보장하던 예우에 제동이 탁 갈리는 순간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자긍심이 깎여나가는구나 하면서 정말 뼈저린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혜택 축소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게 된 건지 이 버스 혜택 축소의 전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아주 잠깐만 내려놓고 정부 측의 객관적인 팩트를 들여다보죠. 핵심은 딱 이겁니다. 10만 원. 앞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한 달에 10만 원 넘게 타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긴 거예요.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이랑 비교해 봤을 때 혹시 모를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선은 그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이용에 대한 처벌도 엄청나게 세졌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내 카드를 빌려주거나 하는 부정이용 방지책인데요. 기존에는 처음 적발되면 1년 동안 혜택이 정지됐는데 이제는 무려 2년으로 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만약 2번 걸리면 기존 2년에서 3년 정지로 늘어나는 등 처분 기준이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정부는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보훈부 통계의 사각지대를 살펴보죠. 정부가 이 정책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지원 대상자 약 11만 명 중에 무려 99.3%가 한 달에 버스비를 10만 원도 안 쓴다는 거예요. 병원 관리 많으신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대부분 이 10만 원 한도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거봐라, 대다수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아주 합리적인 조정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일반 국민의 93% 이상도 대중교통에 월 10만 원 미만을 쓴다는 통계까지 보여줍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렇게 쓰니까 유공자분들에게 10만 원 한도를 두는 게 결코 과도한 제약이 아니라는 논리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날카롭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이 99.3%라는 매끈하고 차가운 통계가 과연 유공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현실을 다 담아내고 있을까요? 나머지 0.7%는 통계표 위에서는 그냥 아주 작은 예외 수치일지 몰라요. 하지만 지병이 악화돼서 하루에도 두세 군데씩 병원과 재활센터를 전전해야만 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저 다수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분들의 필수적인 하루 이동권이 이렇게 묻혀버려도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비판이 바로 이겁니다. 복지 박탈, 그리고 유공자들이 겪는 극심한 소외감입니다. 사실 보훈부의 보도 설명 자료를 봐도요, 이번 조치가 복지 박탈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공자분들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한 내 희생에 보답한다며 주어지던 무제한 혜택에 한도라는 선이 그어지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상처인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행 버스를 타야 하는 분들에게 이 조치는 심리적인 복지 박탈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몇만 원 아끼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내가 이제 외면당하는구나 하는 뼈아픈 소외감을 느끼시는 거죠. 게다가 현장의 불안감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입니다. 한 유공자분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나중에는 다른 혜택들도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바로 이겁니다. 당장 오늘은 버스비의 한도가 생겼지만 내일은 의료비 혜택이, 모레는 다른 수당이 슬금슬금 깎이는 건 아닐까. 행정 효율화라는 이름표를 달고 국가가 했던 약속들이 하나둘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국가 유공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고통과 소외감인 겁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겠죠? 향후 보완 방안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행히 보훈부 역시 이런 현장의 우려와 비판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고 필수 의료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지하철 무임승차는 계속 영원으로 처리돼서 이 10만 원 한도에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병원 진료나 재활처럼 정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에 대해서는 10만 원 한도 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필수 이동권만큼은 절대 위축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예산과 통계를 따지는 행정적 효율성, 물론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현실이겠죠? 하지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청춘, 모든 것을 바친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엑셀표의 숫자로만 재단할 수 있을까요? 효율성을 추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헌신하신 분들이 단 1%의 소외감도 느끼지 않도록 섬세하고 따뜻한 예우의 안전망을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해설이 여러분께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국가보훈부에서 이 보도 설명 자료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고 다시 해명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도 시점이 2026년 6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시내버스 무임 이용 지원 대상자 99.3%가 월 10만 원 미만을 이용하고 있어 10만 원 제한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뉴스원이라는 보도 매체에서 나온 내용을 바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스원에서는 전산공경 버스 무임 이용비 월 10만 원 제한 추진, 복지 박탈 비판도 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서 보셔도 되고 제가 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이제 이 앞전 영상과 이번 영상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면 알겠지만 모든 전산공경, 공상공경 그러니까 이 버스나 지하철 차량 무료 혜택을 받으시는 그 지원 대상자가 약 11만 명이 있는데 그 11만 명 중에서 99.3%가 시내버스를 월 10만 원 미만을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작 0.7%가 10만 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건데 내가 그만큼 안 쓰면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 거고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이 버스 지원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7%도 아니고 고작 0.7%입니다. 0.7%가
써서 얼마나 많이 쓴다고 이렇게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월 10만 원 미만만 사용을 하라 하고 법을 개정을 하냐 이거죠.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나중에 또 더 큰 게 또 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앞전에도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이번에도 이 AI를 이용한 영상을 만들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국가유공자고 상위 군경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약 2년인가 3년 전에 국가보훈부에서 의료비 예산을 확 줄여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의료비 예산을 조금 올려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공자분들에게 많은 피해가 왔습니다. 의료비에서.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 그 영상 보시면 알 겁니다만은 똑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을 때 예전에 약 2, 3년 전에는 대부분 다 무료였습니다. 국비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일반 위탁병원도. 그런데 2년 전부터는 똑같이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데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미 기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지금 이 버스비를 이렇게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또 다음번에는 어떤 걸 가지고 또 제한을 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말로는 그러죠. 처음에는 다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고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꾸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다음은 의료비에 제한을 둘지 또 어떤 거에 대한 제한을 둘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 국가보훈부 정책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더 상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복지증진국 복지서비스과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 이 보도 설명 자료는. 그리고 제가 다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 거 이 10만 원 99.3% 숫자 뒤에 버려진 명예 월 10만 원의 통계가 지워버린 상위 군경은 남의 일상 우리의 헌신은 이제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제대로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AI를 이용을 해서 영상도 만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조금이라도 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계속 재활의학과도 가고 또 다른 곳에도 가고 하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도 못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과도한 비용이라고 하면서 제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그냥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국비로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고작 0.7%가 10만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나머지 99.3%에 대해서도 제한을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이 99.3%가 모두 다 월 10만 원을 사용하는 것도 아닌데 또 이 전체 국민의 통계로 또 비추어 가지고 일반 국민은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일반 국민하고 국가유공자하고 왜 비교를 하냐 이거죠.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렇습니다. 99.3%가 월 10만 원 미만을 이용하고 있어 제한은 과도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제한을 하냐 이거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그러면서 국가보훈부에서는 그
그 0.7%를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10만 원 이상을 타게 되면 아마 이제 승차 거부가 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돈을 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이후 0.7%가 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어 복지 혜택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복지회관 매일같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병원 다니느라고 계속 이과, 저과 여러 개의 질병들을 갖고 있으면 매번 가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또 물리치료하러 또 가까운 곳에 꼭 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막겠다고 하니, 물론 대다수 분들이 버스를 이용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이런 정책이 좋은 건지 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알고, 이런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잣대인가? 국가보험부는 일반 국민의 통계 93.4%가 10만 원 미만 지출을 근거로 유공자의 혜택을 제한합니다. 왜 전시 부상자의 삶을 건강한 일반인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한 잣대인가? 일반 국민은 출퇴근이나 여가 일상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상위 공경이나 전상 유공자들은 아파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재활하는 목적으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스 같은 것도 자주 탈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잦은 승차를 두고 10만 원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10만 원까지만 이용을 하게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험부는 단순한 교통비가 아닌 국가가 생명을 걸었던 이들에게 바치는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의 상흔을 어떻게 일반인의 출퇴근 비용과 꼭 저울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보험부에서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 특히 지금 여기서는 전상군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월 10만 원 한도를 설정을 해서 만약에 초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신설하겠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 취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통제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 감시 및 한도 초과 시 승차 거부.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다 감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교통카드를 가지고 어디를 사용했는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 사용할 시에는 1회 적발 시 1년을 2년으로 정지시키고 2회 적발 시 2년을 3년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물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도 잘못이지만 이거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빌려줘서 사용을 했으면 한번 발견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 경고를 준다든지 더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지 말라든지 얘기를 해서 단계 강화를 해야지, 어떻게 한 번 적발했다고 2년을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그 2년 동안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상공경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계도 기간을 거쳐서 모든 분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게끔 홍보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한 번 걸리면 2년 정지시켜버린다? 2번 적발되면 3년 정지시켜버린다? 이거는 정말 국가의 폭력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보험부는 월 10만 원의 제한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절감이 아니라 존엄성의 삭감입니다. 상위 공경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국가가 우리의 희생을 얼마짜리 청구서로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뼈아픈 확인이 있고,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몸의 일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국가는
남은 삶을 지탱할 버스 계단마저 차갑게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가 주던 무료 혜택을 이렇게 제한을 걸면 나중에 더 큰 것도 또 제한을 걸 수가 있는 거고 7%도 아닌 0.7%가 월 1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걸로 해서 나머지 99.3%가 모두 다 이렇게 10만 원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또한 문제라고 하여 이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들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국가보훈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아예 없던 걸로 만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가 먼저 제한을 받게 되면 그 다음번에는 또 의료비에 제한을 받을지 어떤 거에 제한을 받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없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